사회복지 전문 방송 한정우의 공감복지 라디오입니다. 인천사회서비스원과 함께하는 시간이죠. 지난 시간에는 공공돌봄 사례 관리 연구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드렸는데요. 자, 오늘은 고난도 사례가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은 잘 들으셨을 테니까요. 구체적인 사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드리는 시간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 사회서비스원 정책연구실의 서윤정 연구위원님과 함께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이제 고난도 우리 돌봄에 네.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네, 이제 개념 정리를 확실하게 해 주셨잖아요. 예, 도입부였죠. 예, 네, 네. 예. 그래서 오늘은 좀 더 이해의 폭을 넓혀서 네, 사례 중심으로 해서 네, 좀 더 네, 이제 좋은 대안까지 제안을 해주시겠다고 했으니까 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좀 빠뜨렸던 게 네네. 이제 제 연구에서는 이제 용어 정리를 하면서 고난도 복합사례라는 용어를 네네. 사용했어요. 이제 네. 고난도 라고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이제 또 공공성의 기초에서 서비스 제공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네. 그것들을 어떻게 이제 그 용어를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난도 복합 사례라고 제가 이제 용어를 사용을 했고, 그래서 그 사례들을 이제 지난번에 179명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는데, 네네. 그 중에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결국 이제 15명을 추려서 이제 그분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셨던 분들이나 사례 관리 네네. 하신 분들의 센터장님들과의 그 심층 면접을 통해서 이제 추리고 15명을 사례를 분석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형을 좀 구분을 해보았어요. 그래서 네네. 이제 좀 4가지 유형으로 구분을 해보았거든요. 네. 그래서 요게 오늘은 표도 갖고 오셨습니까? 네네. 자, 화면에 그러면 나올지 모르겠는데, 네 가지 유형으로 이제 구분을 해주셨는데 네네, 지금 나오고 사례는 있나요? 사람마다 다르니까 다양하겠지만 네. 양상은 비슷할 수 있겠죠. 양상은 어느 정도 좀 네. 이제 공통 분모를 이제 추려볼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네. 이렇게 이제 유형화를 했을 때 좀 더 대안 마련이나 이런 것들도 좀 구체화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시도를 해본 것이고요. 다만 이제 이 책 뭐 4가지 유형으로 일단 구분을 해 보았는데, 이게 뭐 딱 칼로 물베듯이 이렇게 구분되는 건 아니겠지만 네네. 한번 시도를 해 본 것이고, 그리고 이제 어떤 분이 딱 1유형에만 포함이 될 수도 있지만 또 1유형이 주유형인데 부유형으로 뭐 3유형이 같이 들어갈 수도 그럴 수도 있고, 이제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분석을 그렇게 주유형과 부유형으로 같이 좀 이제 제시를 했고요. 일단 4가지를 간단히 말씀드려 보자면, 첫 번째는 이제 안전 위험 및 폭력성 유형이라고 해서 색깔도 제가 일부러 빨간색으로 해봤는데, 예, 자의 또는 타인의 신체적이거나 정서적인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그런 여러 가지 돌발 행동이나 뭐 폭력성, 성희롱 등이 나타나는 사례들을 일단 요 1유형으로 좀 살펴보았고, 네. 2유형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2유형도 되게 많은데요. 비위생적인 환경 이라던가 그 환경을 그냥 이제 방치하고, 그다음에 개인 그 안에 있는 개인을 관리를 방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나 스스로를 돌보는 것을 이제 거부하고 자기 방임하는 그런 유형이어서, 주거 환경의 오염이나 대상자의 기능 저하로 인한 오염, 그리고 건강 관리를 거부하고 방임하는 사례들을 2유형으로 구분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3유형 같은 경우에는 과도한 요금 및 통제 유형인데요. 이때 통제는 이제 그 서비스 이용 당사자가 요양보호사를 통제를 하는 유형들도 여기 포함시켰지만, 혹은 가족 중에 누군가가 또 이 서비스 이용자를 예를 들어서 정신적으로 조금 뭐 약간 지능이 좀 낮거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통제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유형도 포함을 시켰어요. 그래서 요양보호사의 본래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서비스 제공을 요구한다던가, 인격적인 하대를 한다던가, 혹은 이제 보호자나 대상자의 통제 등이 나타나는 사례를 3유형으로 구분을 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4유형은 이제 고도의 집중 관찰이 의료적으로 봤을 때 필요한 그런 중증 의료 난이도를 나타낸다거나, 혹은 대상자 외에 가족 구성원의 돌봄까지도 요구돼서 업무의 복잡성이나 부담이 가중되는 그런 사례를 저희가 4유형으로 한번 좀 구분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럼 지금 유형별로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로 만들어 주셔서 이해는 쉽습니다. 설명도 잘해 주셨고, 근데
예를 들자면 안전 위험 및 폭력성 유형은 네. 이러이러한 분들이 네. 계시더라. 뭐 예를 들자면 네. 네. 뭐 알코올성 치매가 의심되는 분들, 알코올 의존도가 높으신 분들, 이제 어떤 중독이 심한 분들은 그 중독 현상에 금단 현상이 올 때 저런 증세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예를 이제 들자면. 그럴 수 있는데 이제 그게 이렇게 좀 어려운 부분이 이제 알코올성 뭐 치매나 아니면 알코올 중독이 있는 분이라고 해서 또 다 모두 인류형의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에요. 이제 네네. 그러다 보니까 또 저희가 어쨌든 사례를 위주로 이분은 1유형과 3유형이 나타난다. 뭐 2유형과 4유형이 나타난다. 이렇게 일단 구분을 한 것이고 그 유형의 공통 분모는 당연히 그 안에 포함을 시켰지만 또 그게 뭐 이런 사람은 다 이유형에 포함된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역으로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는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서두에 네. 말씀해 주셨듯이 네. 무자르도 정확하게 자르기는 네.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그런 있으신 거죠. 네네. 복합적으로 이렇게 사례가 중첩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요인들이 네. 이 사람이 이제 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그렇지만 그래도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유형화 작업을 네. 진행했다라고 그 보시면 구체적인 되겠습니다. 사례도 네. 들어주실 수 있나요, 그럼?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사례들이 이제 있는데 일단은 요 유형 구분돼서 말씀드리기 전에 일반적으로 좀 많이 나타났던 네. 그런 내용들을 좀 소개를 드리자면 어느 정도는 사실 좀 뭐 예측하실 수 있을 것 네. 같은데 네. 상당 부분 이제 다른 부분도 있지만 유사한 부분들 중에 예를 들어서 유사한 부분이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부분들 그러니까 돌봄 서비스를 일단 이용을 하고 그러시겠죠. 계시는 그런 욕구가 있으시겠죠. 그리고 주거지의 상태 또한 깨끗한 분들도 간혹은 계셨지만 대부분은 그 좀 열악한 주거 상태에서 지내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 많으셨고요. 그리고 거동이 불편하신 그런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좀 떨어지시는 분들이나 영양 상태도 안 좋으시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악순환이 되면서 여러 요소들이 또 서로 또 상호작용하면서 네. 더 상황을 좀 어렵게 만드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여기에 이제 더 심한 폭력이라던가 아니면 비위생적인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스스로 나를 이렇게 뭐 잘 돌보지 않아서 목욕이나 씻기도 하지 않고 뭐 아니면 너무 이제 요양보호사에 대한 요구가 심하다던가 통제가 심하다던가 이제 여러 가지 뭐 중증医療가 필요하다던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례에 따라서 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사례에 사진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었어요. 네네. 제가 사진을 이제 못 구한 경우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사례는 사진이 별도로 없지만 이제 두 번째 사례는 제가 이제 관련된 사례들이 있어서 사진을 좀 같이 제시를 하려고 가져왔는데 먼저는 사진 요 분은 사진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A씨 사례인데요. 이분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여러 유형 중에 이제 1번 안전 위험 및 폭력성 유형의 특성이 있으셨고 그다음에 2번 또 비위생적인 환경이나 자기 거부 유형에 포함되시는 분으로 저희가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특별히 그랬냐 보시면 안전 위협이라고 이제 했던 부분은 이분이 이제 알코올 중독의 증상이 있으셨는데 네. 알코올 치매가 의심이 되는데도 술을 매일 드셨고 고혈압으로 약을 드셔야 되는 상황인데도 약 대신 술을 드시고 그리고 또 이제 편마비 그러니까 뇌졸중 후유증으로 인해서 편마비가 있으신데도 거의 하루에 막걸리 한 병 뭐 매일매일 드시고 그리고 이제 또 담배도 흡연도 많이 하셔서 집안에서 계속 흡연하시니까 공기가 매우 나쁘고 근데 이제 문제는 성적인 모욕감을 주는 그런 발언들도 굉장히 많이 하시고 근데 또 소변을 이제 방에서 이제 이렇게 바켓스라고 하는데 소위 빨간 이게 무슨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바켓스라고 표현을 하셔서 제가 이제 보고서에 그대로 그 표현을 썼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보시면서 버리지도 못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악취로이나 뭐 벌레 꼬임이나 이런 것들도 되게 심했고 개인 위생 관리도 거부를 하셔가지고 옷을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갈아입으시고 목욕이나 세탁도 거부하시고 이제 그런 상황에 이어서 저희가 이제 그런 비위생적인 환경이나 개인 관리 거부 유형으로 봤고 그다음에 요양보호사의 안전을 위협하는 부분들이 아까 이제 성희롱이나 그런 발언도 하셨다고 했지만 이제 사시미 칼로 이제 위협을 하신 경우도 있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오셨는데 그래도 우리가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최후 안전망 역할을 하고는 있었던 거죠. 예, 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런 경우에는 사실 설명만 들어도 네. 이 고난도 사례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그런 사례입니다. 네, 네. 지금 이제 표현을 이제 리얼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아주 네. 피부에 확 와 닿긴 합니다만 네. 우리가 이제 밖에 쓰는 우리말로 이제 양동이라고 표현을 네. 해주시고 네. 사시미 칼은 회칼 그렇게 네. 네, 네. 맞습니다. 바꿔주시면 네. 고마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자, 이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이런 경우를 당하셨을 때 이거 괜찮으시겠어요? 네. 일단 제가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께서 면접 때 쓰셨던 표현을 그대로 쓰느라고 네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린 네네. 것인데 당연히 사실 괜찮으실 리가 그렇겠죠. 없고 센터 안에서도 되게 여러 분 바뀌셨다고 해요. 요양보호사 그 서비스 제공하셨던 분들 힘드시니까. 근데 어쨌든 제가 그중에서 좀 오래 서비스 제공하셨던 분을 대상으로 이제 면접을 한 것이었고 그분의 이제 그 표현을 제가 이제 보고서에는 좀 그대로 담은 것들이 있는데 뭐 이분이 이제 이렇게 다음날 갔는데 아버지가 사시미 칼 회칼을 꺼내면서 저한테 휘두르면서 죽여버리겠다고 죽이겠다고 너도 죽고 이제 내가 차량을 아마 제공받기를 희망하셨나 봐요. 근데 이제 그게 어렵다고 하니 다 필요 없다 죽여버린다 이렇게 하면서 저한테 막 하신 거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 제가 너무 무섭다. 그래서 면사무소에 전화를 드려서 이러이러해서 이렇다라고 했더니 이제 그때 이제 면사무소 주무관님도 그 상황을 잘 아시고 이제 골치가 아프다라고 하셨다고 했고 길거리에서도 1년이 지나가는 시점인데 지금도 부딪힐까봐 겁이 나고 언제 어떻게 찔릴까 무섭다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참 그런 경우에 그럼 동네 분들도 어느 정도 아시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방 면사무소 안에만 주무관님도 다 계신 게 아시고. 아니라 네네. 밖에 나오셔갖고 네. 그냥 불특정 다수에게도 네. 요양보호사에게 했듯이 네네. 막 칼을 갖고 다니시면서 뭐 불특정 다수에게 막 욕도 하실 수도 하시고 있고. 막 칼을 후드리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그분이 이제 좀 병동으로 그러니까 네, 기관으로 입원을 입소하신 거를 제가 네, 들은 것 네.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것까지 여기 사례 분석에서 넣진 않았는데 이제 그분도 잘은 모르지만 그렇다고 들은 것 같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셨고, 여튼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이제 그런 사례들을 이제 직접 그런 분들을 서비스 제공을 하다 보면 굉장히 좀 트라우마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 사사원에서는 또 그런 것들을 소진 예방을 위한 교육이나 이제 심리 정서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안정을 위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또 많이 좀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저 같은 남성도 만약에 그런 일을 하라 그러면은 네. 잘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런 분들은 또 의외로 굉장히 또 기운들이 세시고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또 술 드시면 네, 더 힘이 네. 세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슈퍼맨 같이 이제 네. 바뀌시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네. 정말 이제 여성분들은 그런 트라우마에 시달리실 수도 있지 않겠나. 네. 저희 공감복지 라디오가 아니면 이런 얘기를 할 곳도 그렇게 흔치 않은데 네, 사실은 이게 더 심한 표현도 있었는데 제가 방송이라서 그렇죠. 사용하지 않은 그런 욕설이나 이런 것들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그 정도는 이해하고 듣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네. 이제 그분들에게 정말 어떤 안전이 보장될 수 있는 안전 보장도 중요하지만 보상도 좀 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 들거든요. 네. 또 다른 사례 네. 좀 하나 더 말씀해 주시죠. 네. 다음 사례는 이제 좀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는 제가 지금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 일단 비위생적인 환경 및 개인관리 거부 유형과 과도한 요금 및 통제 유형 2번, 3번이 이제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유형으로 구분을 했고요. 여기 지금 사진을 보시면 여기 왼쪽 사진이 그 방입니다. 방인데 쓰레기들이 되게 많이 쌓여 있잖아요. 네. 이게 지금 저층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었는데 이 주거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고 방 전체가 쓰레기로 가득 차 있고 바퀴벌레가 너무 많아서 이제 앉아 있을 때도 바퀴벌레가 그냥 발 위로 다 이렇게 기어 올라오고 그런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음식물 처리가 문제인데 그걸 제대로 안 하시고 그게 음식물 봉다리를 다 그냥 쌓아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벌레들이 많이 오겠죠. 근데 그거를 이제 방역을 아무데도 안 해준 게 아니라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이제 방역을 해주셨는데 이제 그래도 청소하지 않고 또 이제 이게 주말 지나고 가니까 다시 또 쌓여 있고 이제 그게 반복되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벽지도 잘 안 보이는데 지금 사진에서 이게 전체가 다 물이 새서 이제 곰팡이가 피어 있고
그래서 처음에 인제 제가 들었을 때 우리 복지사 선생님하고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처음 집을 방문했을 때 문을 열자마자 이게 진짜 무슨 약간 이렇게 폭탄처럼 거기 안에서 인제 그런 그 연기나 냄새나 이런 게 확 네네. 나는데 그게 인제 그 모기향 같은 거를 예예. 강력하게 피워 놓으셨는데도 벌레들이 너무 많아서 음. 인제 벌레들과 같이 그 향이 인제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있는 환경이 열악하고 오른쪽도 보시면 이게 지금 인제 그 음식을 만드는 그런 예 부분 예 음. 부엌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여기도 어떤 좀 열악해서 네. 요리를 네네. 하기는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어서 인제 환경적인 부분은 좀 사진으로 한번 보십사 하고 가지고 왔고 이분 역시 알코올 중독으로 막걸리를 하루에 뭐 4병 정도 네네. 마시는 분이셨고 그리고 또 뭐 음식물 쓰레기를 변기에 음. 그냥 버리셔서 변기가 넘쳐서 그거를 음. 요양보호사분이 사비로 인제 그 소위 뚜러뻥을 이렇게 사 네네. 가지고 막 이제 네네. 하시고 한 게 몇 번이 되셨다고 하고 그리고 인제 술을 마시지 마시라고 하면 그거에 인제 굉장히 분노를 많이 하셔 그렇죠. 가지고 네네. 예 화를 내시고 그래서 음.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부분들이 있고 네. 표현을 남의 집을 하는 주제에 "네가 음. 뭔데 나한테 그런 말을 하냐." 인제 뭐 이런 그렇죠. 표현들을 많이 하시고 네네. 예 그리고 또 화장실이 여기가 인제 문이 닫히지가 않으니까 인제 남성분이 계신데 화장실이 닫히지가 이용을 않으니 못 하시겠네요. 이용을 못 하셔서 예 서비스 제공하는 네네. 내내 인제 3 시간 동안 화장실을 못 가고 어. 참아야 되고 인제 이런 부분들이 네네. 있고 그래서 그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거를 그대로 제가 한번 읽어 드리면 뭐 3 시간 동안 화장실도 참고 쓰레기가 너무 많으니까 음식물을 버리지 않고 그냥 옆에다 음. 놓으시는데 네. 이 봉다리가 다 음식물이고 다 쓰레기고 그래서 쓰레기가 막 산을 이룰 정도로 그렇게 많아 가지고 바퀴벌레가 앉아 있는데도 내 무릎 위에 올라오고 양말 있는데도 올라오고 바퀴벌레가 무지 많아 뭐 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 고런 사례들이 대부분의 그 있었습니다.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여성이시잖아요. 그 네. 여성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좀 어려움이 네네. 그런 그 열악한 느껴지시죠. 환경인 것 같은데 네. 자녀분들은 저런 경우에 안 네. 계시는 경우가 많죠. 네. 이분은 자녀 가족과도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네. 상태이셨고 네네. 간혹 가다가 가족이 계시는 경우도 있지만 다수는 좀 돌봐 주실 가족들이 없는 예 연락이 끊기는 네네. 경우들이 많이 네. 있으셨습니다. 지금 갖고 오신 뭐 네. 사진이나 말씀해 네. 주시는 사례를 들어봐도 네. 그냥 제가 그대로 피부에 와 닿고 그 상황이 음. 이게 음. 눈앞에 그대로 재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네.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께서 얼마나 어려우셨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자, 그래서 네. 우리가 이제 그런 여성 요양보호사분들이 대부분이시잖아요. 네. 우리가 이제 적절한 보상 필요하다는 생각은 드는데 이게 음. 보상으로 과연 될까 싶은 생각도 드네요. 그렇죠. 그래서 인제 이게 마음이 앞으로는 상처를 받으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더 저희 사서원에서 인제 그런 교육들 아니면 힐링 프로그램이라고 해야 네네. 되나? 인제 그 정서적으로 안정하실 수 있도록 하는 소진 예방이나 아니면 트라우마 그 음. 이제 이후에 인제 그런 것들을 관리하시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을 계속 좀 계획하고 있고 실제로 제공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제 저희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연구위원님께서 말을 다 해주시니까 이해를 했는데 네. 이게 말로는 서로 이해가 되지만 사서원의 경우에는 이제 행정적으로 이게 기준이 정리돼서 네. 그거 기준에 합당한 네. 보상이 따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 이제 이게 행정적인 기준이 필요한 거겠죠. 네. 근데 인제 그 기준이라고 했을 때 기준 마련이 단순히 보상을 위해서만 필요한 것은 아닐 것 그렇겠죠. 같고요. 네. 네네. 네 저희가 인제 다양한 측면에서 이제 전문가 의견 조사를 진행을 했었는데 이 고난도 복합 사례의 기준 마련이 필요한지 필요성에 대해서 인제 질문을 했을 때 다수의 전문가들이 "필요하다."라고 음. 인제 5점 만점에 4점 이상 4 점으로 평균을 주셨고 그 부분에 있어서의 인제 이유라고 하면 이제 돌봄 문화나 이런 인식의 어떤 네네. 정립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음. 그리고 또 인제 보상 체계라든가 아니면 다양한 그 센터 내에서의 어떤 행정적으로도 좀 더 인제 어려운 사례들을 하신 경우에는 인제 뭐 그 이후에 다양한 또 사례 관리라든가 절차들이 더 인제 투입될 수 있고 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행정적인 부분에서도 필요하고 예 여러 가지 면에서 필요하다라는 말씀들을 주셨고 그래서 인제 그런 기준을 좀 마련하기 위한 논의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네. 네. 이게 고령 인구가 점점 증가를 하기 때문에 네. 언젠가는 우리가
누구나 이제 요양보호를 받아야 되는 시대가 오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렇다면은 네. 이런 것들이 선제적으로 미리 네. 정확하게 기준이 마련이 돼서 네. 서로 이제 어떤 요양보호사에 대한 어떤 위상, 지위나 네. 위상도 좀 나름대로 우리가 존중을 해줘야 될 필요도 있겠구나 하는 네. 것도 이 사례를 통해서 제가 느끼게 되는데 네, 맞습니다. 그런 계획들도 네. 앞으로는 갖고는 계십니까? 네, 사실은 요게 뭐 기준을 막 정교한 기준을 요번에 하지는 못했어요. 네네. 그렇지만 이제 어쨌든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것이 이제 1차 스크리닝 양식이고 저희가 1차와 2차의 기준표를 제가 좀 연구의 안으로 일단 담았는데 이 스크리닝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센터별로 각각 센터에서 먼저 판정 기준표를 이제 좀 간단하지만 이제 판정할 수 있는 것들을 제안을 했고 이때 구성 요소를 왼쪽에 보시면 저희가 아까 다른 사업들에서 많이 고난도 사례라고 얘기되는 그런 영역들을 여러 개를 전문가들한테 드렸고 그러면서 여기에서 우선순위로 꼭 포함돼야 될 영역들을 두 차례에 걸쳐서 이제 구성 요소를 의견을 수렴을 했고 거기에서 이제 정신심리 요인이나 안전 요인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얘기하게 됐고요. 그 외에도 신체 건강 요인이나 사회적 고립 요인, 경제적 요인, 주거 환경 요인, 그다음에 이제 문제의 복합성이나 긴급성,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기타로 여기에 담기지 못한 다른 영역에 대한 어떤 의견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판정 기준표를 삼아서 한번 이제 먼저 센터에서 스크린을 하면 어떻겠는가 이런 것들을 일단 1차적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셨던 여러 가지 사례를 기준으로 해서 이런 양식이 등장을 하게 된 거네요. 네, 사례들을 좀 취합하면서 분석을 했고 또 다른 사업들에서 이제 주요 영역으로 보고 있는 영역들을 같이 추출을 해서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 두 차례 거쳐서 이제 선정을 한 요소들을 이제 구성 요소로 포함을 시킨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그 2차 스크리닝 양식도 있습니까? 그럼? 예. 그래서 1차는 센터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일단 스크리닝해서 하면 이제 판정위원회라고 해서 별도의 전문가들이 구성된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판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제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선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구상을 했고요. 거기 지금 화면에 나오는 그 표가 2차 위원회 검토 양식 아닌데요. 핵심적인 구성 요소는 아까 말씀드렸던 정신 심리 요인이나 환경 요인 그리고 신체 건강 요인이나 사회적 고립 요인을 저희가 우선 순위로 나왔던 요소들 그 순위로 점수를 이제 배점화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 이제 영향 요인 요소로는 뭐 개인 특성이나 환경 특성에서 여기에 담기지 못한 예를 들어서 열악한 주거 환경이나 뭐 원거리의 예를 뭐 원거리에 위치한 분 아니면 자원 부족 이런 그 다양한 이분들 아까의 그 핵심 구성 요소에 포함되지 않는 요소들이 또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 그리고 3번, 4번, 5번이 자원 부족이나 시설 깊이 정도라든가 사각지대 여부, 문제의 긴급성이나 지속성 여부 그리고 이제 담당 사회복지사의 종합 의견과 심의위원회 위원분들의 정성 평가 이런 요소들을 일단 포함을 시켰고요. 다만 이제 배점 같은 경우는 추후에 이제 실제로 계속 사례를 판정을 하거나 사용을 이제 이 기준표를 사용하면서 또 조정의 여지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또 계속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일단 첫 단추를 이렇게 끼워봤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첫 단추는 일단 제1, 2 양식이 등장을 했는데 결국에는 두 분 모두가 이게 필요한 부분들을 이제 기준을 잡아주는 표가 등장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 기준을 갖고 과연 우리 고난도 사례에 대한 우리 요양보호사 여러분들을 어떻게 또 우리가 좀 더 위안을 해주면서 제대로 된 처우를 보장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아무리 돌보기 어려운 일이 또 어려운 분들이 우리 사회에 그런 분들이 홀로 남겨져서는 그렇다고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무리 어렵다고 이렇게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야만 또 더욱 구체적인 대안도 나올 것 같은데 정말 고생하신 흔적이 지금 표 1, 2에서 저희가 많이 느낄 수가 있었는데 그동안에 뭐 사례 또 연구 이런 것들 하면서 느끼신 점도 많을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마무리 말씀해 주시면서 정리하죠. 그 사실 지난 시간부터 제가 이제 고난도 사례를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런 고난도 사례를 지금 저희 뭐 사사원에서만 서비스 제공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간의 많은 기관들에서 요양보호사 선생님이나 관련 서비스 제공하시는 분들이 이제 고생하고 계시는데 결국에는 이제
많은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중에 저희 사서원을 포함해서 다양한 요양기관들에서 서비스 제공하고 있는 것이고 이런 기준이 마련됐을 때 결국에는 요양보호사 처우로 이게 연결된다면 네. 그게 이제 공공에서부터 시작돼서 민간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적극적인 사례 관리 체계라던가 뭐 이제 보상을 포함한 다양한 그런 대응체계가 갖춰진다면 결국엔 이게 이제 우리 사회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면서 연구를 진행을 했고요. 이 연구가 이제 그런 논의의 시발점이 됐으면 좋겠고 네. 전혀 완벽하진 않지만 이제 시작을 한 부분들이 있고 실제로는 더 검토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네, 행정적으로도 법적으로도 그렇지만 이제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연구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가 시작이 반이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네. 이미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네. 좀 더 자세하고 폭넓은 연구는 앞으로도 계속 네. 쭉 이어지리라 네. 생각이 들고요. 그 연구들이 계속되면서 좀 더 좋은 많은 네. 대안들이 등장하지 않을까 그랬으면 그런 기대도 좋겠습니다. 해봅니다. 네. 연구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